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번 주로서 저의 개인적인 업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급한 일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영상을 많이 자주 업로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한 몇 달, 두세 달 동안 영상이 이제 불균형적으로 주기적으로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주기적으로 매일 최대한 영상 하나씩은 업로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이었죠. CPI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시장의 예측 자체가 지난달보다는 아무래도 상승하지 않겠나. 유가 상승도 있었고 여러 요소들 때문에 CPI 발표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역시나 시장의 예측치와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8월 CPI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측치 비슷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예상치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 그리고 근원 CPI도 0.1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 나왔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본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진짜 본장을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 후에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 애플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최근에 영상은 업로드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출근길이나 이럴 때마다 주식을 안 볼 수는 없겠죠. 항상 보면서 애플 주식 200달러 넘고 뭐 3조 시총을 넘네 만에 했던 게 불과 한두 달 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새 176불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애플 주식을 구매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와 매도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다뤄보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애플은 일반 개인이라던가 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로빈 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식 중 하나이고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셔웨이 동안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애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전자산이면서도 매력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S&P 500이 55% 상승했는데 애플의 주가 220% 이상 급등하는 성과도 이러한 사랑의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애플의 주가가 약간은 요동치고 변동성이 있는 이 시점에서 매수할지 매도해야 할지 분석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애플 브랜드 충성도, 서비스 생태계 확장, 그리고 확실한 현금 보유가 애플을 이제 매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들인 텐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의 92%는 다음 스마트폰 구매 시에도 여전히 애플을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사용자의 94%, 다른 조사에서는 94%가 애플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알파벳, 구글 안드로이드 사용자 중에서는 이러한 브랜드 충성도가 조금은 낮은 80% 수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애플이 브랜드 충성도를 강화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저가 경쟁업체에 대한 혜자를 넓히기 위해 자사 제품을 사치품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홍보하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확장되는 서비스 생태계로 인해서 사용자를 갇히게 하고 안드로이드 기기로부터의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겠죠. 이러한 부분이 적용하면서 2021년 3분기부터 2023년 2분기 사이 아이폰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4%에서 17%로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앱스토어라던가 아이클라우드, 애플뮤직, 애플TV, 애플뉴스, 애플 아케이드, 그리고 기타 구독 기반 서비스를 포함하는 애플의 서비스 생태계 역시 최근 분기 말 현재 10억 명 이상의 유료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서비스 부분은 2023 회계연도의 첫 9개월 동안 매출의 21%를 창출했다고 하는데 2019 회계연도 18%에 비해서는 상승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아이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하고 미래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위해서 애플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1,660억 달러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면서 최근 분기에 보고를 했습니다. 대규모 투자라던가 인수를 통해서 생태계
세계를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튼튼하고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시점에서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애플의 매력이 점점 더 부각이 되는 요소이겠죠. 그렇다면 최근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애플을 매도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의존도, 중국에서의 문제, 그리고 프리미엄 가치 평가가 단기 이익을 제한할 것이라는 부분 때문에 약세론자들의 주장이 또 힘을 얻기도 하는데요. 애플은 2023 회계연도 첫 9개월 동안 아이폰에서 매출의 약 53%를 창출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제품 업그레이드 주기가 길어지고 개선 사항이 덜 중요해짐에 따라서 향후 몇 년 동안 이 부분의 사업이 정체될 수 있지 않냐라는 분석들이 있고요.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중화권 지역에서 약 매출의 20%를 가져왔었는데 최근 뉴스 중에 하나였죠. 중국에서 공직자들의 당국 이제 재직자들의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이제 미중 갈등이 애플이라던가 테슬라와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중국과 친하게 지내던 기업한테까지 결국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애플의 매도세가 조금 더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점차적으로 생산 시설을 중국 밖으로 옮기고 인도와 같은 고성장 시장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는 있는데 이러한 전략의 결실을 맺는 데까지는 아무래도 수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분석가들은 또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한 회복, 기타 거시적 역풍으로 인해서 애플의 주당 순이익이 올해 7% 감소, 그리고 2024 회계연도에는 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포워드 비율로 27배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은 우려스러운 분석가들의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어떨까요? 저는 저자는 애플의 가치평가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역시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확장, 발전, 그리고 새로운 수익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애플의 능력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상이 되었던 결론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은 그냥 떨어질 때마다 모아간다, 저축의 개념으로 다가가도 여태까지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지는 사실은 모르지만 꽤나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주식 소각 이런 부분이 가치를 계속해서 올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투자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럴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I 발표 이후 시장의 변동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락한 만큼 다시 프리장이 또 상승을 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